네,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마감한수 5%고요. 어제부터 우리나라까지 글로벌적인 굵직한 우리나라 알테오젠 바이오 관련해서 돌발적인 악재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오래 하셨던 분도 그렇고 이런 돌발적인 이슈는 언제나 나올 수 있어요. 언제나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인데 아마 워낙 변동이 크고 또 수급 쏠림이 섹터별로 왔다 갔다 보니까 좀 정신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방송 올려드렸지만 일본 관련 그다음 트럼프 관세 관련 얘기는 지금 지켜보면서 충분하게 대응 가능하다 보고 우리나라 충분히 강하죠. 제일 강한 모습 보였지만 또 섹터별로 바이오 알테오젠 악재 때문에 코스닥과 함께 바이오가 많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듭 말씀드렸던 제가 몰빵이나 쏠리지 않으셨으면 4가지 우리 포트 기준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해요. 3개 다 괜찮습니다. 한 개 바이오가 문제긴 한데 그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충분히 같이 보시면서 이 변동성을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도 지수는 전체로 나쁘지 않아요. 오늘 수급이 약간 특징적인 게 있었습니다. 박스 미장 내에서 트럼프 변동성이 한번 우장창 그렸죠. 어떻게 보면 작년 4월달에 제가 노파심 봤던 부분인데 그런 정책별로 더 심하게 흔들 거냐. 아직 물론 협의되거나 잘 될 확률도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은 0.3% 올라 있어요. 미국이나 전반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장 넘어가는 게 순서상 또 맞아요. 올라갔던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살짝 떨어져 있고 나스닥 선물도 살짝 머리에 들고 있죠. 트럼프가 비행기 타고 아마 다보스로 가고 있을 겁니다. 변동성 보는 빅스도 살짝 떨어지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공식 비중, 현금 비중은 10%에서 아직 변화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협박을 하면서 야, 암만 그래도 좀 심하지. 이게 상도덕에 맞냐? 동맹 다 무시하냐? 사실 유럽이 약한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트럼프 욕할 수 있지만 이 경제나 금융, 돈의 냉정한 논리 내에서는 또 트럼프 관련해서 흐르는 그런 흐름도 보셔야 됩니다. 일본 엔캐리는 새로운 게 또 터지긴 했죠. 새로운 게 터지긴 했는데 물론 제가 일본 엔화와 금리를 보고 있었지만 일본 지금 곧 총선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금융이 출렁거리면서 금리 환율로 잘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새롭게 나왔던 우리나라만의 자체적인 악재. 물론 아침에 방송 얘기 드렸던 우리나라 반도체와 로봇 현기차는 다 좋아요. 이건 별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거는 어디로 오버슈팅 되냐 그 정도 보면 되기 때문에 이건 걱정할 거 없이 잘 홀딩하시면 되고. 오늘 수급들이 약간 특징이 있었어요. 바이오는 지금 아침 보셨지만 알테오젠에서 새로운 돌발적인 악재가 터졌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은민용 애널리스트도 목표가를 내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비중 축소액을 좀 드리고 있는데 왜 그런지 살펴보시고 로열티가 생각보다 되게 싸게 많이 낮게 책정됐더라고요. 밸류가 좀 하향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주 정권도 괜찮고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저렇게 롤러 타다가 오늘 우리나라 이통이 신년 기자회견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전체를 볼 수 있는 정책과 수급을 볼 수 있는데 이것 따라서 오늘 외인 기관이 코스닥과 바이오를 조금 더 때린 게 있어요. 약간 이벤트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를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를 제가 조금 걱정을 했죠. 약간 데자뷰를 봤는데 그 정도까지 커진다 보지 마시고 아직까지 10년 대계에서 지금 5년 6년 남았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실전적으로 투자를 대응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서 같이 한번 싹 정리해 보시죠. 오늘도 아직 단기 변동성이 조금 남긴 했어요. 급하게 매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크게는요. 달러는 98.4 오히려 안전자산 달러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 드렸고 10년물 금리도 오르면서 좀 불안하게 트럼프와 배센트를 만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유가는 큰 변동 없고요. 빅스는 경기하는 모습 보였죠. 미국을 제가 4가지로 판단할 때 이 경기시소 AI박스 유동성이 지금 정책 트럼프로 다 매몰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계속 흔들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11월 달에 선거 있겠지만 상반기 흔들고 하반기에 땡길라나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변동성은 단기로 보겠지만 추세까지 흔들 거라 보진 않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방송을 드렸습니다. 보셨던 분들은 그 위주로 봐주시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그린란드에 대해서 미국이 야욕을 가졌던 거는 되게 오래됐어요. 1800년도부터 있었는데 어쨌든 계속 그 탐욕을 하고 중간중간 하다가 하필이면 지금 트럼프가 다시 한번 불뚝거리면서 그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냉정한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욕은 할 수 있겠죠. 사무총장에 대한 얘기에 영국은 어리석다, 개인적인까지 다 지금 오픈을 하면서 공공에 처하게 하고 있죠. 어쨌든 지금 2월 1일까지 유럽한테
관세를 때리는데 협상할 기한이 좀 남긴 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다보스로 트럼프가 날아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럽과 만나서 협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또 타코가 되지 않을까 하고 월가에서 보는 의견들이 많고 저도 거기에 좀 기대를 하고 있죠. 어쨌든 지금은 암만 유럽이 쩌리라 하더라도 힘도 약했다 하지만 강경적으로 대처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덴마크가 대놓고 야 미국채 물론 얼마 되진 않습니다만은 다 판다고 지금 카드를 내밀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이 있죠. 이거는 계속 보셔야 됩니다. 뭐 선거 관련해서 서방구 장악 진심이다, 동맹 균열 이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에서 당장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과 트럼프를 좀 기대를 하면서 변동을 보겠습니다. 자, 새롭게 나왔고 올해 하반기 때 일본 금리를 좀 볼라 그랬는데 일본 다카이치가 워낙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좀 강하게 나갔죠. 어쨌든 소비세를 0% 인하해 주면서 포퓰리즘을 상당히 강하게 쓰는데 냉정한 돈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말하는 자경단이나 비질란테 입장에서 봤을 때 야, 너네 지금 재정부채 폭발하겠는데 하면서 지금 금리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또 10년, 20년, 30년 특히 40년 물이 조금 빠지고는 있어요. 어제 막 가다가 지금 살짝 떨어지고 있는 단기름도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2024년에 8월처럼 엔킬이 돼서 일본 국채 팔고 미국 M7 다 팔고 막 그러자까지는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다카이치 승리하는 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서 정치를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개 다 정치 불확실성과 재정과 무역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입니다.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해요. 변동성을 왜 싫어합니다. 우리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24년에 8월 엔켈이 있다나 작년 4월에 뭐 관세 해방될 때처럼 약간 사람이 만든 이벤트적인 드리븐 성격이 있어요. 물론 돈들이 걸려보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협상이라든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안정이 될 확률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어쨌든 미국에서 돈이 빠져서 딴 쪽으로 넘어가는 작년 말 올해 계속 얘기드렸던 셀 아메리카 자산들 이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서 오늘 또 강세를 보였던 그런 특징이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글로벌적으로 계속 나타날 거라 저는 봐요. 얼마나 이걸 핸들링하면서 11월 선거까지 트럼프 갈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트럼프 너무 심하다, 그래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부메랑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야 그래도 2026년도는 얼마나 중요해.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정책상 선거상 바로 지금 이거는 막 이렇게 블랙스완처럼 터질 거다 이렇게 저는 볼 확률을 좀 낮게 보고 있어요. 자,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설명도 하고 온갖 이벤트들에 대한 해석이 있겠지만 우리가 보는 건 뭐죠? 시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장은 제일 못 이기기 때문에 매크로든 정시든 숫자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 할 일은 뭡니까? 당연히 며칠 동안 변동성 때문에 급하게 하지 않고 약간 관망을 해야 되겠지만 네 가지 기준 시장 체이싱을 하고 있고요. 가장 강하고 약한 걸 봅니다. 우리나라 왜 올랐을까요? 우리나라가 수급 모멘텀 때문에 오른 것도 있지만 근래 봤을 때 미국 다음, 유럽 다음, 일본, 그다음 중앙권과 특히 대만과 우리나라가 정시적인 측면에서 제일 강해요. 미국이 물론 추세적으로 꺼진다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그렇게 다 큰일 나는 거고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투자는 지금 잘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강한 슈퍼 반도체 어제 그런 상황에서도 마이크론과 반도체는 좋았다. 우리나라도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넘어가서 섹터별로 대응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미국 며칠 또 봐야 됩니다. 오늘 내일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특히나 다보스 포럼에서 지금 21일 연설하러 가는 트럼프와 유럽 간의 흐름을 좀 보고 있는 게 있죠. 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안전자산 금은 계속 더 올라갑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5,000불 다 왔어요. 4,860불이고 금은이 여전히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다 트럼프도 왔다 갔다 하면 또 출렁거릴 수 있겠죠. 자, 비트코인은 투신과 변동을 보기 때문에 조금 떨어진 9만 불. 자, 유럽도 같이 빠집니다. 어제 미국 때문에 떨어졌는데 어쨌든 미국보다 덜 떨어져 있고요. 이제 선물은 약간 약보합 정도 움직이더라고요. 자, 아시아권 괜찮은데 어쨌든 일본이 당사자다 보니까 재정부채에 대한 문제. 그냥 정치꾼이죠. 다가이치 정치꾼인데 제가 보는 거는 그 엔켈이 그때보다 N이 조용해. N이 괜찮은 상태에서 병유시에 막혀있는 그런 상태를 보시고 여전히 엔켈이 돈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판단 아니라 봅니다. 23일이죠. 금요일날 우에다 BOJ에 나올 겁니다. 이분이 다시 한번 이런 얘기 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할 거라 봐요. 그런 면 때문에 BOJ 우에다도 연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홍콩 중국 비슷했고요. 지금 미중 간의 우호관 괜찮기 때문에 중국 홍콩은 정시 괜찮습니다. 자, 대신에 대만이 어제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좀 떨어지면서 TSMC도 약간 빠졌죠. 대신에 우리나라 대만 쪽이 여전히 강한 모습 보이면서 오늘 더 올랐습니다. 오늘 더 올랐던 부분은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 수급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 좀 볼게요. 자, 전체적인 거는 글로벌적으로 봐야 되는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항상 이기고 그것도 얘기 드리지만 수급과 모멘텀 이게 상당히 크고 쏠립니다. 많이 쏠려요. 자, 누가 봐도 아침에 그래도 왔다 갔다 하겠지 싶었는데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을 확 샀고 특히 현대차를 더 샀어요. 기관들이나 개인들이나 외국인들이 삼성과 현기차들로 매수가 확 몰렸습니다. 기관이 몰린 이유가 있는데요. 자, 방금 봤던 글로벌적인 트럼프 관세와 일본 재정은 단기 변동을 보되 결론적으로 우러보는 건 시장은 우리나라 괜찮네 라고 일단 안심을 좀 해주시고, 자, 특히 그 중에서는 섹터별로 우리 갖고 있는 4가지 중에 슈퍼 반도체, 현대차, 로봇 3개는 다 좋아요. 2개는 다 좋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 기관 개인들이 다 샀습니다. 이유가 되게 특이한데 그 중에서 물론 아픈 손가락, 바이오, 알테오젠 안 좋은 건 인정해야 돼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게 맞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밸류 하향과 함께 절반 정도를 일단은 비중 축소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시판 올려드렸어요. 자, 근데 알테오젠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그 뒤에 말씀드릴 이통 기자회견에서 약간 특징이 있게 물론 정신은 좋은데 코스피나 우량주 쪽으로 되게 강조하는 그런 멘트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분명히 저는 좋을 거라 보지만 기관들 중에서 오늘 특히 금투, 단기로 보는 금투도 그렇고 따라가는 개인들이 바이오나 코스닥을 되게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 아침 팔은 것도 있죠. 아침에 대놓고 외국인들이 코스피 산다, 코스닥 판다고 딱 나왔지 않습니까? 방향을 딱 정해주고 이통이 신경 기자회견하고 기관들도 따라가니까 갑자기 코스닥 팔고 바이오 팔고 코스피로 다 몰려버렸어요. 코스닥 죽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약간 밸류 하향되는 거 있겠지만 이런 왔다 갔다 하는 흐름에서 알테오젠 말고 다른 바이오나 코스닥 빠졌던 애들은 추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놓치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 포트 기준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금 비중은 개인 성향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이거를 떨릴 때 산다, 안 그러면은 좀 더 현금을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은 개인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공식 비중은 그냥 10%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얘기 드렸지만 우리나라도 어닝 시즌입니다. 그런 밸류 좋은 건 당연히 반도체 기다릴 수 있고요. 수급 매운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현대차 쪽이랑 그 다음에 로봇이 좋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안 좋았던 바이오는 반대로 당한 거죠. 자, 이통의 신형 기자회견을 뒤에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는 어쨌든 플러스 났어요. 플러스 났을 때 강한 모습 보였고 다시 한번 4,900을 도전하고 있고요. 3전 올해 찍어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현기차 좋았고 바이오와 조방울이 좀 안 좋았습니다. 자, 코스닥은 특히나 개인 수급들이 안 좋은 데다가 외국인 기관이 때리다 보니까 더 안 좋았어요. 알테오젠 악재도 한번 게시판 올려드린다 봐주시고, 제가 볼 때는 조금 악재는 맞아요. 그동안 봤던 거에서 밸류로 하향할 요소 있었기 때문에 20%나 급나가면서 바이오와 코스닥을 같이 끌어내렸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도 3,200억 때렸어요. 연기금이나 기관들도 되게 많이 때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코스닥이나 특히 이쪽 바이오 투심들은 약간 박살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700억, 연기금 2,000억 정도 때렸네요. 약간 오늘 쏠렸던 이벤트적인 수급도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섹터를 보고 우리 파트 넘어가야 되는데 좋은 거는 빨리 볼게요. 자, 슈퍼 반도체는 어쨌든 수급도 좋고 29일 나올 실적도 좋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냥 가져갑니다. 별 할 게 없어요. 별 걱정 없이 잘 홀딩. 자, 날다 현대차와 로봇. 현대차 하도 땡기길래 뭔가 봤어요. 새로 나온 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냥 로봇 관련 이슈와 저밸류와 우리가 봤던 이슈에서 계속 현대차 쪽이 좋았던 거고 기아차나 다른 쪽도 다 좋았어요. 자, 우리 전략은 뭡니까? 올랐을 때 한 30% 팔아놓고 나머지는 그냥 가져가는 거야. 여기서 현대차가 더 좋다, 우선 그런 가실 필요 없어. 같이 가기 때문에 현대차는 이쪽 그냥 홀딩 하시면서 좋았던 날입니다. 나온 비중 잘 키우고 있어요. 자, 로봇테마도 오늘 빅단타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로봇테마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비교하지 마시고 특징도 있겠지만 우리 거 들고 가면서 로봇은 키우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아픈 손가락 바이오인데요. 알테오젠을 제가 게시판하고 영상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올려드렸는데 판단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 생각은 오늘 외국인 기관이 특히 기관들이 특히나 더 많이 팔았던 거 있습니다. 연기금 대거로 저는 매도했다 저는 판단하거든요. 지금 나왔을 것 같은데 잠깐 볼까요? 16만 주 기관은 35만 주를 때렸네요. 개인도 같이 때린 사람 많았을 것 같고 오늘 오래된 사람들도 매도가 좀 나왔어요. 자, 지금 아침에 오픈된 게 뭐냐면
작년 11월 달에 나온 거야. 지금 왜 오픈된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대로 안 봤던 것 같아요. 뭐 그 공식이거든요. 로얄티가 누가 봐도 그전에도 3% 내지는 매출의 5%까지 받을 수 있다. 이게 컨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머크에서 공식적으로 2%밖에 안 준다 그러니까, 물론 딴 것도 있어요. 나올 게 SC 딴 것도 많지만 어쨌든 엄명 애널리스트 보고서처럼 약간의 밸류 하향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를 70만 원대 보고 있다가 엄민용 애널리스트도 57만 원까지 낮추면서 저도 같이 판단을 좀 했습니다. 자, 내용들이 있어요. 어쨌든 머크 이후에 매수는 보지만 목표가 낮춘 얘기, 공개 자료를 통해서 계약의 세부 조건을 확인했다. 좀 늦게 한 것 같은데 11월 달에 나온 건데 좀 아쉽기도 해요. 솔직히 워낙 엄민용 애널리스트를 많이 따라가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디밸류가 전체로 된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후에 로열티는 이거는 2%지만 딴 애들 했던 거는 4%, 6%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자, 실적 추정치도 그렇고 이제 GSK도 그렇지만 이제 특허 관련은 딴지는 못 걸어요. 할로자임 쪽에서. 그거는 좋습니다. 근데 가장 컸던 부분이 좀 많이 충격을 받았고 기관의 외국인 특히 개인들이 많이 때리면서 알테오젠이 많이 빠졌다 봅니다. 물론 성장은 할 거라 봐요. 어느 정도 바닥 받칠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RCP에서 하세요. 기관들 들어갔던 작년에 그 가격이 35만 원대거든요. 근데 형대표도 아직 얘기 안 나오시던데 절반 팔고 절반 정도를 보면서 좀 결정할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저는 절반 비중 정도를 매도한다고 결정을 했고요. 왜냐하면 엄밀 엘스트가 봤던 부분도 그랬지만 밸류 하향은 팩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할지를 판단할 부분에 오늘 같은 케이스에 바이오나 코스닥이 안 좋았지만 그거는 단기 일시적인 부분이 좀 있었다. 다른 바이오들은 같이 패대기 쳤기 때문에 그냥 다 빠졌어요. 일시로 좀 빠진 면이 있습니다. 자, 우주항공 한류는 넘어갈게요. 뭐 저방은 오늘 안 좋았습니다. 트럼프가 좀 과하다 본 데도 있겠죠. 그러다 매물이 좀 나왔던 것 같고. 자,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수급인데, 자, 외국인도 오늘 대놓고 오늘 외국인이 샀죠. 아까 3,100억 산 것 같은데 확인이 좀 안 됐습니다. 코스닥 좀 팔았고요. 이분은 따로 좀 봐주세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이 컨트롤하는 외국인들이 야 코스피 사, 삼전, 현대차, 코스닥 팔아 그렇게 리딩을 좀 했다고 저는 보고, 어제 기억나세요? 어제 완전 반대였어요. 기관도 외국인도 코스피를 팔고 코스닥을 샀단 말이에요. 오늘 반대로 했잖아요. 기관도 그죠? 이런 부분은 뒤에 말씀드릴 이통의 그 부분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일시적으로 나왔던 그런 큰 매물 차이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들이 코스피를 3,800원 샀네요. 코스닥을 6,200원에 때렸어요. 기관도 2,000원 때렸는 부분 봤을 때는 어제는 반도로 돼서 오늘 약간의 쏠려서 수급들이 나왔다 저는 판단합니다. 계속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판단이에요. 자, 요거 넘어갈게요. 아침에 이통이 어쨌든 처음으로 신년사와 기자회견 했습니다. 여전히 정시에 대한 부분을 많이 봤는데, 자, 코스피 5천 주식시장 정상화는 이제 제대로 가는 길이다. 국민 재산을 늘리고 국가 부를 확대하는 방법이다. 이게 가장 큰 흐름들이에요. 이런 정책이 나올 텐데, 뭐 우량주와 장기 보유하시지 주가 조작 시 폐가망신한다. 이거를 약간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코스닥이 무조건 잡주가 아닙니다. 밸류 안 나온 데에서 성장 동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나 큰 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 외국인도 그랬지만 특히 기관과 개인들이 따라가 들어간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급이 차이가 많이 났다. 지금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게 있어요. 근데 분명히 개인이 많이 들어가고 이걸 키우기 위해서 선거를 하려고 그러면 코스닥 활성책을 당연히 나와야 되죠. 당연합니다. 이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안 돼요. 또 환율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 말씀드렸던 거야. 엔화와 동조된다. 엔화보다 덜 빠졌다. 한두 달 있으면 1,400원까지 빠질 수도 있다. 부동산에 대한 얘기, 반도체 관세도 심각하게 유효하지 않는다. 관세를 때리면 오히려 미국 물가가 안 좋은데 이런 얘기죠. 자, 요거는 특이한 게, 자, 퇴직연금제 기금화를 말씀드렸습니다. 1%대밖에 안 나와요. 암만 돌려도 개인은 좀 다르겠지만, 그럼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 제가 말씀드렸던 앞으로 국민연금같이 기금화가 됩니다. 자, 기금화되면 정시나 우리나라 채권 쪽에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되리라 보거든요. 수익률 봤을 때는 훨씬 낫거든 이게, 그죠?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국민연금에서는 우리나라 국내 주식 비중 확대를 논의할 거예요. 지금 며칠 빨았다 해서 코스닥을 다 팔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코스닥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한번 정리를 좀 많이 했는데 방송 보실 것도 많고 신경을 많이 쓰이실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돌발 악재는 언제나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몰빵이나 전체로 막 쏠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놀라시더라도 충분하게 대응 가능하세요. 근데 시장 변화 진짜 빠르죠. 팍팍팍 끓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린 기준으로 잡아주시고 파트 더 넘어가시면 진짜 실전 같고 야생 같은 우리 시장에서 우리 파트 전 대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님이죠. 달님이 오셨는데 신규로 처음 가입해 주셨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파트 넘어가서 어떤 건 천당, 어떤 건 지옥 말씀이 있지만 전체로 봤을 때 우리 변동을 이기는 우리 파트 2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좋아요, 구독, 공유 꼭 좀 부탁드리면서 힘드셨겠지만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일 좀 대처할게요.